하나하고 영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행은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제 같이 그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프라인 쪽에는 지금 5분 와 계시네요. 그죠? 예. 예약은 한 20여 분 한 것 같은데 와 계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좀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보니까 이제 예약자분이 한 3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 외대부고 전직 그 사정관이셨죠? 외대부고 입학사정관 하신 서범석 선생님이 오셔갖고 이제 외대부고 관련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고고, 네,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외대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고하고 외대부고는 되게 비슷한 학교이면서 좀 다른 학교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이제 그 전사고라는 점이 비슷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입결이 되게 좋은 학교 이렇게 좀 돼 있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입결 뭐 입학할 때 보면 이제 하나고는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선발을 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있으면은 뭐죠? 안 되죠. B가 있으면은 뭐 되질 않습니다. 예. 반영 비율이 과목별로 있더라도 B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외대부고도 사실 보면 이제 B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면은. 근데 어쨌건 그런 선발 방식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입결에 있어서 보면은 서울대 수시를 보게 되면은 예. 하나고가 좀 많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적으로는 또 외대부고가 좀 많은 편이고, 이렇게 돼서 일단 그 뭐 외대부고 그러면 좀 이과 쪽, 의대 쪽 성향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실제로 입결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일반고나 이쪽에서는 1점 초 이걸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의대는 힘들어서 이제 정시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이 전사고다 보니까 1.9까지 일단 의대를 좀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서울대를 갖다 그 합격하고 있는 게 전사고 쪽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면. 그러니까 외고는 사실 보면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편입니다, 사실 보면은. 예. 뭐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4점대, 4점 중반을 하더라도 뭐 최소 연대를 갔는데, 요즘에 4점 중반 하면 이제 뭐 이화여대를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외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하향세라고 한다면은 전사고 쪽은 여전히 좀 강세인 것 같아요. 전사고 쪽은 굉장히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편이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과 쪽으로 보면은 그 이 전사고 쪽이 좀 굉장히 입결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어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보면. 그래서 두 학교의 영어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전사고하고 일반고는 영어가 좀 다르죠. 전사고 일반고는 영어가 다른데, 일반고 쪽은 주로 뭐죠? 그 수능 텍스트가 이제 메인 텍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수능 어휘 쪽, 그리고 문법의 어떤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 학교들이 일반고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일반고 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지역 자사고 같은 경우 보면 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능 언저리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쪽은 거의 뭐 파격이죠, 사실 보면은.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빨간 머리 N,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문학적 시 뭐 이런 거, 예, 시도 나오고 영자 산문도 나오고, 올해 같은데 보면 이제 뭐 그 환경 문제 같은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환경 문제도, 그러니까 거의 대학교 수준의 어떤 그 교양 관련 그 정도의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교과서 나오긴 하는데 하나고는 유형이 별로 없어요. 외대부고는 유형이 딱 정해지고 1번부터 13번까지 무조건 어휘가 나오죠. 예,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이제 일반고 말씀드렸지만 일반고는 거의 수능 정도에서 커버가 된다면, 여기는 이제 토플이나 탭스까지, 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탭스 진짜가 3년 동안 정말 잘한 친구를 보니까 이제 외대부고 가서 진짜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런 친구도 보면은. 예. 근데 굉장히 어휘 수준이 높고 정형화되어 있는 게 이제 외대부고를 한다면, 하나고는 사실 정형화하기가 좀 힘든 학교. 예. 그래서 학교가 이제 문제를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에 대해서 이제 알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또 하나고는 수행이 또 좀 뭐죠, 라이딩이 좀 들어간 학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고는 민사고에 가깝지 않냐, 이제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사고와 하나고는 설립자가 좀 비슷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면. 예, 교장 선생님 자체가. 예. 그래서 외대부고하고 하나고는 같이 가면서도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그 외대보고도 준비하고 이제 하나고도 준비한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저는 이게 3학년 외고 전사학원 맡고 있는데 진짜 보면 이제 외대보고 가는 친구들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외대보고 가는 친구들은 특히 그 강남 학생들 잘하지만 실제 합격생들 보면은 경기권 학생들, 수지 쪽이나 동탄 여기도 엄청난 학생들이 되게 많고 작년에 보니까 이제 저희 학원 같은 합격자들 봤을 때는 그 경기 지역 학생들이 더 우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하나고는 이제 당연히 지역이 이제 서울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고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굉장히 수업을 해도 보면은 확실히 압도적이에요.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외대보고 하나고는 일단 중학생들 탑 오브 탑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강남권에 탑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하나권 외대보고를 가서도 의대를 가는 경우가 그리고 가서도 이제 등급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좀 우수학교를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제가 외고 전사업을 하면 이제 그 학생들 많이 보는데 좀 문제점은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어휘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얘네들이 보면은 예. 그냥 하나고 갈래 외대보고 갈래 이러는데 꿈은 높은데 공부 안 하는 친구는 너무 많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예. 본인이 공부를 안 했는데 딴 애들도 그 자기처럼 공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고 영어가 사실 뭐 외대보고 가는 친구들은 중2 때면 거의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예. 중2 정도 되니까 중2 정도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뭐 토플은 사실 영어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애들 보면은. 이거 영어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수능은 당일 1등급이 나오고. 그죠? 예, 수능은 당일 1등급이 나오고. 예. 그리고 어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하나학원의 외대보고를 가는 건 나쁜 건 준비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에 맞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특히 어휘 암기죠. 어휘를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가서 읽어야 되는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 하나고 준비한 학생인데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틀려요. 이게 여쭤보니까 이제 얘는 이제 문법을 한 적도 없고 어휘 암기 안 해보네요. 문법하고 어휘 암기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해외 살다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독서를 많이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외대보고 하나고 가는 학생들 중에들을 보면 인문적인 배경 지식이 뛰어난 학생이 확실히 많아요. 예. 제가 보니까 저희 토요반 애들 저녁반에 보면은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보통 탭스 37개 이상 되면은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 대우를 받아요. 제가 37개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면. 근데 거기가 이제 38개, 40개 만땅 때리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보면 강점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책을 좀 많이 읽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요 보면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드리신 말씀은 암기를 좀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좀 많이 해서 인문학적인 걸 좀 많이 기르고 실제로 이제 특히 외대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나오는 게 거의 약간 대학 교양점 이컬러지 그러면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사색이 담겨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칠 연설문 같은 거 보면 배경을 또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하고 그런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수능 텍스트보다는 약간 수능 이상의 대학교 또 교양 비슷한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암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안 하고는 안 돼요. 단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미국 가서만 막 하고 디베이트하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허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3학년 오게 되면 거기 이제 점프가 안 되거든요. 사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준비한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대부는 2학년 정도에서 영어가 이제 많이 마스터가 된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냥 그 다음부터 유지하시면서 수학을 가는 것 같고요. 하나고 학생들은 좀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고 가겠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냥 얘는 하나고 쪽 레벨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예. 그래서 좀 영어적 학습과 인문학적 학습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준비는 하는데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이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가서 못 버티는 거죠. 사실 보면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결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내신은 좀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선생님 모시기 전에 마무리 좀 드리고 싶은 건 문법 학습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법이 실제로 하나고나 이제 외대부고에 나오는 문법이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외대부고도 그렇고 하나고 쪽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특목고 중에 가장 어려운 학교 한영외고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대원외고하고 한양하고 대원외고 한양외고 비교하면 한양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네. 여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데 이제 그 2년 전에 이제 그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가 있는데 한양도 문법이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 친구 한 얘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우리 학교 그 문법 많이 안 나오지만 진짜 어려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문법이다. 예. 그리고 이제 남학생 한 친구, 얘도 1등급 나오는 친구인데 아무리 독해하고 어휘를 잘해도 이걸 나누는 게 문법인 것 같다. 문법을 잘해야만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가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특목고에 나오는 텍스트 자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문적인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구문 같은 걸 잘 짜게 해야 되는 거고 뭐 관계대명사에 왜 왔는가 이게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기본적인 게 없으면은 사실 좀 고급 독해를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제에 나오는 거는 많진 않으나 아이들이 뭐냐면 정말 이제 고급 독해, 인문적 독해를 위해서는 문법적 베이스가 탄탄한 친구들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학년 애들 중에 보면은 계속 점수가 일정 점에서 안 올라요. 그러니까 수능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외고 전사고반에서 하는 게 GR이라든가 왜냐하면 뭐 토플은 뭐 영어를 안 보니까 뭐 토플은 수능 될 등급 나와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크리티컬 리딩, GR이 있죠. 미국 대학원 시험, LSAT, 미국 로스쿨 문제입니다. 거기 가면 애들이 다 무너져요. 그런 애들 보게 되면은 꼼꼼하게 못 봅니다. 그냥 그런 애들 보면 미교과서 하면서 뭐 재밌게 막 이렇게 해왔던 애들 되질 않습니다. 예. 되게 어휘 수준이 높지 않으면은 그 약간 위로 올라 점프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어휘라는 엔진을 좀 장착하셔갖고 그 펀더멘털을 좀 강화하는. 예. 대체적으로 전사고 준비했던 친구들 이게 보면은 되게 잘하는데 리딩 확실히 그 일반고 학생들보다 전사고 이제 극상위권들 보게 되면 확실히 리딩이 뛰어난 건 맞습니다. 압도적인 건 맞는데 이제 탑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 갖고 이제 승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외대국어도 올해 1학기 보니까 하나 틀리면 전교 3등이에요. 길 보면은 예. 한두 개 갖고 이제 승부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적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내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제가 가끔씩 보면은 어머님이 우리 애가 상위권이 우리가 잘하고 어머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객관적인 그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판단하지 마시고 첫 시험에서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한다 못한다 판단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하는 학생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고나 그 외대부 쪽은 잘하는 학생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이 미국 그 뭐 대학원 시험이나 GR이라는 게 LSAT까지 줘도 다 맞춰요, 얘네들 보면. 예. 그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강사로서도 느끼는 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아, 이게 이렇게 접근도 할 수 있구나. 오히려 저도 배우면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반이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좀 지금까지 잘해오신 학생들도 많겠지만 이제 가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설명에는 여기 김동현 선생님, 예, 마틴 선생님이신데 김동현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이제 그 브레인밸리 학원에서 현재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강의를 하고 계시고 현재 그 하나고 이제 그 내신은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년간 해 오셨고 저희가 봐도 뭐 유튜브 보시더라도 이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고가 이제 그 학생들 활동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뭐 올해 내신, 작년 내신 이렇게 연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하나고에서 영어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의 독보적으로 굉장히 그 자료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도 가장 많습니다. 지금도 가장 많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몇 년 전에 뵀었는데 되게 그 강의가 깔끔하십니다. 깔끔하시고 굉장히 아카데믹하시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고 영어에서 요구하는 그런 깊이라든가 유형의 그 맞는 문제들을 본인이 또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계신 분이고 피드백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좀 많이 좀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모시고 자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뭐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지금 이제 하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이제 오셨는데, 오늘 제가 그 알려드릴 수 있는 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혹시나 하나고 입학을 희망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를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현재 그 대치하고 목동 지역에서 하나고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컨텐츠 연구소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고처럼 이렇게 특화된 그 학교들은 일반적인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원서 교재를 쓰기 때문에 이 컨텐츠 연구소가 없다면 이 학생들한테 이제 매주 자료를 발송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 연구소를 같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 얘기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17년, 그죠? 제가 처음 하나고 친구들을 만난 거는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하나고 1학년 학생들이 14기입니다. 14기. 그러니까 저는 8기 때부터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8기 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대치동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있던 학원의 원장님이 하나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 한번 수업을 좀 해봐라 라고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고, 하나고가 자사고라는 딱 그것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고? 많이 들어보긴 했어? 여기 맞다. 서울 지역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다는 자사고야. 딱 그 정도 정보만 알고 제가 처음 하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17년에 처음에 제가 하나고를 들어가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그 8기 친구들은 2학년 심화 영어 독해 수업이라는 것을 제가 했는데, 그때 썼던 교재가 계몽주의라는 책이었거든요. 그게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철학과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학생들한테 쓰려고 만드신 교재가 있어요. 페이지가 한 480페이지 정도 되는 정말 이렇게 사전처럼 두꺼운 원서 교재였는데요. 책 내용은 완전 철학책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책이었고, 제가 그거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그 당시 학원에 있었던 그 윤리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1학기 동안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사탐 그 연구하시는 윤리 쪽 담당하신 선생님을 쫓아가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철학인데 난 이거 도무지 모르겠다. 이걸 갖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 계몽주의에 관련해서 온갖 철학 사상에 관련해서 좀 알려달라. 제가 그렇게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선생님을 조리면서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볼 만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책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수능 영어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이어도 너무 전문적인 수준의 원서 교재를 보는 걸 보고, 세상에 이런 걸 보는 학교가 대한민국에 있어라는 저는 문화적인 충격을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고에 좀 매력에 빠졌어요. 이 친구들은 뭔가 다르다. 그냥 천편일률적인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과 다르게, 이 친구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영어를 하고 자신들의 영어적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17년부터 제가 올해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고 수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20년부터는 수강생이 좀 많아졌고요. 제가 처음에 저랑 같이 하나고 수업을 진행하시던 서울 지역에 이제 각 지역을 좀 대표하시는 그 하나고 전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사실 그 선생님들이 지금은 다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시고,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지금 7년 차인데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고 수업을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전교 1등을 좀 배출했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 이렇게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 리스트예요. 제가 8기 애들 좀 졸업한 오래된 친구들은 제가 싹 지우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어머님들 번호하고 엄청나게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의 전화번호는, 그러니까 어머님들 번호는 죄송하지만 좀 너무 많아서 지우지만 아이들 번호는 좀 남겨놓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카운팅을 해보니까 올해까지 정확하게 596명을 제가 수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 동안 이제 7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 고민하고 상담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성적에 관련된 얘기, 진로 상담에 대한 얘기, 또 기숙사의 얘기, 또 교과과정, 동아리 활동, 하다못해 이제 연애 상담 뭐 이런 것도 제가 아이들하고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노하우가 좀 쌓이고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애 상담은요, 특히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를 가면, 그 1학년 아이들이 그 처음에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랑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약간 좀 이성에 좀 관심을 좀 갖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크게 뭐 이슈화 될 만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아, 내가 연애할 시간이 없구나라는 건 한 달만 좀 지나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만 돼도 아, 내가 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걸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냥 별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고 이야기를 할 때 입시 실적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자, 아시는 것처럼 자, 수시 1차 합격자 수는 자, 서울권에서 또 전국에서 그 6년간 1위와 2위, 그러니까 한 해를 제외하고요. 딱 2019년을 제외하면 사실상은 6년 거의 전국 1위였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좀 입시 결과가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서울대 의학과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학과를 수시로 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자사고에서 서울대 의예를 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의 불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내신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서울대 의예를 3명 갔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략 뭐 50명, 60명의 친구들이 가지만요. 참 놀랍게도 보시면 올해 그 42명 중에요. 사실상 서울대에 등록한 친구들은 30명 조금 넘습니다. 자, 요 인원에서 대부분 20명 남짓은 서울대 등록을 안 합니다. 아니, 그 힘든 서울대를 합격해놓고 도대체 친구들이 어디를 갈까요? 서울대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갑니다. 예상되시는 그곳에 이제 보통 아이들이 갑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놀라운 입시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나고가 전국 자사고긴 하지만 서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지역 아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입시 성적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나 좋냐면요. 학교의 인원이 지금은 조금 줄어서 200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210명이었는데요. 이 정원은 좀 줄었습니다. 남학생 105명, 여학생 105명 이렇게 뽑다가 작년부터 인원이 좀 줄어서 200명, 100명씩 이렇게 뽑습니다. 자, 다른 학교 보통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보통 인원이 350명입니다. 350명에서 몇 명이 서울대 입학했다와 200명에서 몇 명을 입학했다라는 것을 학생들의 비율로 놓고 본다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50명 학교라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의 수를 갖고 있잖아요. 반대로 1.5배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가장 많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 학생 선발 강남 쿼터제라는 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실제 실시 여부는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 예전에 언론에서 그렇게 한번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강남 서초 송파지역 학생들은 선발 인원의 20% 내에서만 선발하겠다. 구로 따지면 강남 3개구죠. 3개구. 자, 3개구에서 뽑는 인원은 20%. 그러니까 대략 한 40명 정도. 대략 한 40명 정도 그 이상의 아이들은 뽑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강남권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강남권 쪽에 있는 학교에 너무 집중적으로 뽑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은 제가 학교 관계자가 아니니까 확인할 바는 없고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양천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보통 20명에서 25명 남짓의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양천구가 23명이나 25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쪽 지역에서 제가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합격자 친구들을 카운팅을 해요. 저 정도 됩니다. 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목동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양천구 쪽에서 제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 합격자반 친구들 모아보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가겠다라는 걸 제가 환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강남 3구의 친구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올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어떻게 보시면 학교 측에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라 하시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네, 저는 하나고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주변 지인들한테도 능력이 된다면 저는 보내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고 아이들을 만나서 강의를 해보니 너무나 매력적인 학교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네, 절대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학교지만 충분히 그 공부의 값어치가 있는 학교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고 홍보대사처럼 하나고 입학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번에 보시면 최고 수준의 선택형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자, 하나고가 수시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최고 수준의 전문 교과목. 자,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요, 거의 탑티어급입니다. 자, 하나고처럼 이렇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는 흔치 않습니다. 네, 특히 AP 계열 과목, 네, 또 그다음에 국제 계열 과목.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AP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vanced Placement Program에서 대학 선수 이수 과목입니다.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을 수업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도 이게 가능한 학교는 외대부고나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그렇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 말고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P 계열 같은 과목, 그다음에 국제 계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텍스트 영어고요. 네, 수업은 우리말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만나볼 수 없는 아주 특화된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아이들의 사용기록부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이 친구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가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고를 나왔구나, 외대부고를 나왔구나는 걸 역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선택 과목이 뭔지 보면 그냥 나옵니다. 일반고에서는 개설이 안 되는 과목이네? 이 과목 이거 외대부고 아니면 하나고겠네? 충분히 선택 과목으로 이 친구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가 판가름이 됩니다. 자, 그런 과목들을 개설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1인 2기입니다. 자, 모든 학생이 한 가지의 체육활동, 또 한 가지의 예술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1인 2기 의무 참여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갈 길 먼 이 고등학생들이요. 일주일 주 5일 중에 주 4일은 1인 2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은 그러니까 이틀은 체육을 하고요. 이틀은 음악이나 미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인 2기를 통해서요.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어머님들이 듣는 말 중에 워라밸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예, work and labor balance라고 그래서 너무 일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놀아도 안 되고 일과 휴식의 레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요. 제가 볼 땐 하나고 아이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체육 활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악기도 배우면서 스트레스도 풉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이렇게 체육이나 음악을 하는 학교가 하나고하고 외대부고 딱 2군데, 그리고 이제 민사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 길 먼 고등학생들한테 굳이 이런 거를 뭐하러 시킬까요? 그 아까운 일주일에 4시간이나 4일이나 할애하면서도 음악활동, 미술활동, 체육활동에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저는 나름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번에 보시면 토론과 발표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또 기숙사 생활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극대화 전략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올려서 좀 보겠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집에 옵니다. 아이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자, 정확하게 6시 37분이 되면 기상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5번을 더 울립니다.
자, 왜 5번을 더 올릴까요? 못 일어납니다. 10분 단위로. 최근에 들은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수업을 했는데 지난주에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가 뭐였냐면 6시 37분에서요. 47분으로 10분이 뒤로 미뤄졌대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아이들한테.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자기주도 학습이 11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럼 아침, 물론 저 시간에 눈 뜨는 친구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침대에서 버틸 수 있는 한 7시 한 20분까지 버티다가, 네,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밥 먹고 빨리 이제 교실로 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기상 시간대로 한다면 6시 37분부터 11시 반까지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사실 군대에서 11시 반까지는 의무적으로 뭔가를 시키지 않잖아요. 사실 군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네. 군대는 일과 시간 끝나면 좀 자유시간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자유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학교에서 짜여진 그 스케줄대로 모든 친구들이 다 그거에 따라가야 됩니다. 자, 발표 수업, 토론식 수업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수행평가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고등학교는 네,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의 비중이 일반적으로는 60대 40입니다. 자, 지필고사가 60%고요. 네, 그다음에 수행평가가 40%입니다. 근데 한학원은 과목에 따라서 수행평가가 50%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 계열 과목, 특히 영어 같은 이런 과목은 수행평가를 50%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지필고사 한 번 잘 본 걸로 네가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수행평가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과과정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교과과정 보시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국 단위 모든 자사고 중에서요. 하나고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최소 단위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졸업할 때까지 그 과목의 단위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 국어는 졸업할 때까지 10학점을 들으면 졸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곧 있으면 지금 절대평가 방식으로 고등학교 내신이 바뀌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학생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한학원은 이미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고교 절대평가제라는 것을 이미 한학원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네. 자, 국어, 수학, 영어, 자, 10학점, 10학점, 10학점이면 졸업하는 데 필요한 학점입니다. 이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된다는 거죠. 자,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이수하는 게 180단인데요. 학생 자율 선택이 92에서 106단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대략 한 80단위쯤의 수업을 다 들으면 나머지 100단위의 수업은 학생 본인이 스스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아직 고교 절대평가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한학원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모든 교과목 중에서요. 영어만 1학년 때 졸업 필수 학점이 완성됩니다. 자, 국어와 수학 대표적으로 국어 3단이고요. 1학기 때 2학기에도 3단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은 둘 다 3단입니다. 국어 수학을 1학년 때 다 들으면 총 6단위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4단위가 모자르죠? 2학년 과정까지 다 들어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학원은 특이하게 영어는 고1 때 10단위가 끝납니다. 1학기 5단이고요. 2학기도 5단입니다. 수학이 3단인데 영어가 5단이에요. 1학기, 2학기 동일합니다. 도대체 왜 영어에 이렇게 많은 방점을 찍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게 한학우가 입시에서 특히 수시에서 절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학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입시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1학년 때 영어에 필요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다 이수시키게? 보통 대부분 학교들은 1학년 때 수학 위주로, 수학 중심으로 가는데 한학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고1 때 체감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영어에 엄청난 그 압박감과 영어에 대한 중심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굉장히 영어에 포커싱을 두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학년 때요. 네, 영어 필수 단위 10단위 전부 다 이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 3학년 때요. 영어 외에요.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택 과목으로 잘 나와 있는 AP 과목이라든가 국제 계열 과목이라든가 자, 수학이나 과학 쪽에 심화된 과목들을요. 2, 4학년, 3학년 때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졸업에 필요한 영어 학점을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자, 즉 2학년 때부터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왜? 영어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자,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고2, 고3, 2년 동안요. 네, 영어 과목을 한 과목도 안 듣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영어를 다 들어놓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했으니 나 2학년, 3학년 때 굳이 영어 듣지 않을래요. 영어 정도는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때 실제로 영어를 안 들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에는 모든 고등학교 중에 고2 때 영어 안 듣고 졸업할 수 있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3 때는 일부 학교는 있습니다. 졸업 필수 학점이 이수되기 때문에. 근데 고2 때까지 영어를 듣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학교는 유일하게 하나고입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고 영어를 안 듣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듣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영어에 대한 힘을 좀 빼고 내가 필요한 영어, 그죠? 영어도 선택 과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비교적 부담이 덜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죠. 자,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 뭐가 가능하죠? 다른 심화된 과목들에 대한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에 대한 좀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다른 내가 집중해야 될 과목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거죠. 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가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AP 과목 같은 게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뭐 world history, 그다음에 뭐 biology, chemistry, physics, computer science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AP 과목을 개설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AP 과목을 수업해 주실 수 있는 교사 확보가 일단 어렵습니다. 선생님을 모시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 심화된 대학 과목 선이수제라는 이 대학 과목의 수준을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AP 과목은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AP 과목은 개설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확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역량도 죄송하지만 조금 안 됩니다. 자, 근데 하나고는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듣기 때문에 저는 수시에서 분명히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1학년 때 영어 성적 관리만 잘하면 영어 성적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영어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1에서 9등급의 상대평가는 1학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조금 줄어들겠죠. 자,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대한민국 입시에서요, 영어에 너무 힘주면요, 아이가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수능 정도의 영어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영어는 아이들한테 필요가 없죠. 네. 자, 무계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고 홈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지금 뭐 계열이 없어졌다 보니까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고요. 요 무계열 운영되는 건 하나고는 이전부터 했습니다. 자, 지금은 문과 이과가 사라졌죠? 근데 하나고는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일반고에서 문과 이과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하나고는 시행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자, 각자 고유한 커리큘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고는요,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8시 10분에 조회 시간에 모든 반 친구들이 만납니다. 안녕, 안녕 하고 만나요. 그래, 우리 오늘도 화이팅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아침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 같이 있잖아요.
하나고는 그렇잖아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안녕하고 저녁에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저녁에 자습도 그 면학 공부하는 것도 다 떨어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 아이긴 하지만 그 아이랑 내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자, 결국에는 각자 원하는 과목. 물론 1학년 때 이게 좀 적죠.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 거의 대부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시간표가 겹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대학생처럼. 마치. 네,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는 걸 합니다.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하고요. 매년 보통 한 4개국이나 5개국 정도의 학생들하고 같이 국제사회 현안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들은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방학 시작하면 이 심포지엄 때 외국 친구들이 와서 함께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영어로 학술 논문 작성에 발표하고요. 해외 참가하는 친구들이 매해 한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하나고에 방문해서 하나고에서 같이 학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름방학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일단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교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학교 예랑 좀 비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양정고등학교라고 목동 지역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표준 편차 부분을 한번 보세요.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 값이 20을 넘어가거나 거의 20에 가깝죠? 표준 편차 값이 크다라는 건 학생들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높은 성적과 낮은 성적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합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그리고 A, B, C, D, E 성취도 분포 비율에서 2등급, 맨 마지막 등급을 보시면 특징이 영어가 2등급, 제일 낮은 등급이 29.4%죠. 굉장히 높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여기 보시면 통합과학도 굉장히 높네요. 자, 그런데 수학이라든가 국어에 비해서 영어가 마지막 등급, 즉 영어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분포하는 친구들이 꽤 높습니다. 자, 다른 학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단대국어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단대국어는 강남 지역에서도 일반고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급이죠. 뭐 서울대 입시 실적, 연대나 고대 입시 실적, 의대 실적 뭐 하나 꿀리지 않는 강남권에 있는 가장 최상위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단대국어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단대국어의 표준 편차 값을 한번 보시면 아까 양정고보다는 조금 수치가 적지만 그래도 표준 편차가 2자릿수입니다. 2자릿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등급의 친구들이 영어가 높습니다. 수학에 비해서. 수학에 비해서 편차가 좀 크다라는 게 좀 보여지시죠? 자, 하나고의 표준 편차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보셨던 양정고와 단대국어와 하나고의 표준 편차를 비교해 보시면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아까 양정고는 20이 넘어갔고요. 단대국어도 20에 가까운 수였고요. 근데 하나고는 15에도 가까운 수치가 없죠. 한 자릿수죠. 자, 그럼 표준 편차가 이렇게 값이 적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등급 간의 인원이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따지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릅니다. 왜? 경쟁이 엄청 심한 거예요. 표준 편차 값이 크면 윗등급의 성적과 아랫등급의 성적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표준 편차 값이 작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나마 표준 2등급 수치가 많은 게 그나마 영어죠. 그렇죠? 모든 과목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표준 편차 값이 크죠. 자, 그리고 2등급도 이 등급 2에 해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즉 영어 성적에 대한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어 교과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하나고는 다른 일반적인 고등학교랑 다르게요. 고1 때는 제가 하나고에 입학을 준비하시는 어머님들한테 또 하나고 실제로 합격해서 하나고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제가 지금 현재 1학년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1학년만큼은 영어에 양보해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자,
수학이 중요해, 얘들아. 너희들 대학 가는 데는 수학과 과학이 당연히 중요한 거야. 수학, 과학 못하고 너희들 절대로 좋은 대학 갈 수 없어. 단, 너희들 하나고에 갔으면 1학년만, 딱 1학년 2학기, 이렇게 2학기만 영어에 양보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고는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다 채워야 돼요, 1학년 때. 그래야 2, 3학년 때 자유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공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집중도가 다른 학교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1학기 때 영어가 5단이고요. 자, 원서도 2가지를 씁니다. 영어 교재 하나 원서도 벅찬데요. 2개를 씁니다. 자, 2학기 되면 영어 하나에 선택 과목, 영미문학, 영어권 문학까지 들어가고요. 네. 마찬가지로, 네. 원서가 2가지를 쓰게 되죠. 자, 결국에요. 매일 영어를 합니다. 수학이 3단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어가 3단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5단입니다. 자, 영어 과목에 대한 비중이 타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고는 1학년 때 영어가 힘듭니다. 네. 왜 영어만 졸업 필수학점을 전부 이수하게 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집중 이수 기간입니다. 영어 중심 교과 과정이고요. 저는 이게 하나고가 4년 연속 지금 서울대 수시 1차 전형 최다 합격의 비결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어설프게 따라하기 좀 어렵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고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고1 과정의 영어 집중 이수는 분명히 하나고 학생들이 수시 입학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는데 네,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합격자 비율을 제가 이렇게 한번 퍼센테이지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건 1차 합격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은 아닙니다. 네, 최종 등록은 여기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빠집니다. 다른 계열로.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대충 따져보니까요. 내신이 평균이 한 3.3등급이면 서울대 합격이 된다더라. 자,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러면 서울대 1차 수시 원서 접수는 몇 명이 있을까? 보통 저 합격자에 아무리 지원을 못해도 2배수입니다. 보통은 120%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수시니까요. 자기 수준보다 높은 학교는 무조건 찔러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제일 많았을 때 69명, 70명이죠. 70명이면 2배만 해도 140명입니다. 정원 210명의 학교가요. 서울대의 원서를 140명이 쓴다고.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하나고가 왜 수시 1차에서 4년 연속 1등 했을까요? 제일 많이 지원했으니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서울대에 가장 많이 지원했으니까 가장 많이 합격했겠죠. 네. 다른 하나고보다 더 많이 지원한 학교가 있다면 더 많이 갔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고가 압도적이에요. 딱 그냥 편하게 2배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잠깐 볼게요. 42명이면 대략 80명입니다. 200명 정원에 보통은 그 하나고 3학년쯤 되면 200명이 넘어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요. 210명이었다가 보통 200명 안쪽 190명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190여 명 중에요. 한 80명 정도가 서울대 1차 원서를 쓴 겁니다. 절반 가까이. 그죠? 2명 중에 1명은 서울대 원서를 씁니다. 물론 이게 최종 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서는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강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요. 서울대 1차, 그러니까 수시에서 서울대 원서를 쓰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학교 정원의 몇 %가 될까요? 20%, 30%?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도 안 될 거리. 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합격을 많이 합니다. 돼도 않을 건데 원서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서비 아깝잖아요. 내가 총 수시에서 6번 쓸 수 있는데 내 실력은 택도 없는 학교인데 원서 하나를 그냥 날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무모하진 않습니다. 네. 갈만하니까 원서를 쓰는 거죠. 그런 저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입시를 정말 잘하는 학교입니다. 자, 전국 최고 수준의 선택 과목 저는 한 몫을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상황기록부를 보는 순간 얘 하나고 출신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선택 과목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너 선택 과목이 예사롭지 않구나.
자, 다양한 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학술 심포지엄. 물론 지금은 자소서가 없어졌지만 자소서가 살아있을 때는 자소서에 쓸 말이 너무나 많은 학교입니다. 이젠 자소서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살릴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면접이 있습니다. 글로 쓰면 자소서고요. 면접 때 너 하고 싶은 얘기, 네가 우리 학교에 와서 뭘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얘기해. 아이가 말로 하는 걸 커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소서에 쓰던 얘기는요, 이제 말로 하면 돼요. 면접이 굉장히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면접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쓰나,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나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전국 최고의 입학 성적을 보여준 학교로 저는 분명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2, 3학년 때 영어 과목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영어는 가볍게. 그렇죠? 영어가 중심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입시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가 필수이긴 하지만 영어에 절대로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어생이지만 그게 확실한 이야기고 그게 팩트입니다. 영어보단 더 집중해야 될 과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는 힘 빼고 가자는 거. 힘 빼고. 자, 영어 교과 과정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됩니다. 1학기 때 영어 1, 2가 있고요. 영어 회화 작문.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내균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셔서 5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2학기가 되면 영어가 있고 영미문학, 영어과 문화라고 또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요 선택 과목은 내국인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영어가 5단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매일 영어를 듣게 됩니다. 아,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 다른 어떤 자사고보다 고1 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큰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간 등급별 성적 분석을 한번 해보니 좀 러프하게 제가 좀 해봤는데요. 대략 여기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 3등급의 점수 컷이 대략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80점대 후반에서 90점 초반, 거의 80점 후반 이렇게 평균이 낮을 때를 제외하고는 80점대 후반이 3등급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학생 때 아이들의 영어 성적의 기준은 엄마 나 영어 A야. 90점 넘어가면 다 A잖아요. 99점도 A고 100점도 A죠. 자,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요. 93점인데 2등급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 중학교 때 늘 영어 A였는데, 나 영어 90점 넘었으니 늘 A였는데, 자, 고등학교 때는 90이 넘어도 2등급이 뜰 수 있습니다. 자, 사실 2등급, 3등급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3등급 컷의 점수가 거의 90점에 가깝다. 그만큼 아이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윗등급은 거의 전쟁터입니다. 아주 촘촘합니다. 전교생 200명을 제가 기준으로 만들어 보니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보통 영어는 8반으로 분반이 돼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각 반 1등이 1등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하나고에서 영어 1등급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신계입니다. 신의 영역.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고에서의 최고 영어 등급은 2등급입니다. 2등급을 받으면 인간으로 인정. 근데 1등급을 받으면 걔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쟤는 사람이 아니야. 저희가 흔히 하는 농담 중에요. 과거 가서 수학 자랑하지 않고, 예전에는 외고 가서 영어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시대가 좀 시대이다 보니, 외고 가서 영어 자랑 한지 모르겠지만, 하나고 가서 영어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영어로 봤을 때 엄청난 애들이 오는 건 맞습니다. 과거에 수학, 과학에 정말 천재들이 오는 것처럼 정말 이상하게 하나고에는 영어적으로 능력이 너무 뛰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전에 국이 친구를 가르쳤을 때 국이 친구 중에 한 명이요. 네이티브랑 싸웠어요. 네이티브 선생님은. 왜? 너 왜 싸웠니? 네이티브 선생님이 하는 영어가 틀렸대요. 네이티브 선생님의 영어를 지적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물론 그 네이티브 선생님 아이비리그 출신의 최고 수준의 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네이티브도 틀릴 수 있다는 본인 주장.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고 네이티브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도 내가 볼 땐 저 선생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할 만큼의 수준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어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수능 영어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3월에 수능 영어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를. 자, 그랬을 때 고1 3월 모의고사니까 고등학교 때 보는 영어 시험 중에 제일 쉬운 시험이겠죠.
대략 200명 중에요. 비공식으로 선생님들 말로는 한 190명쯤 1등급이 나온대요. 그렇게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이 드물어요. 2등급, 그러니까 뭐 3등급 이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말입니다. 선생님 말로는 5명 이하 정도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1등급. 그러니까 굳이 영어는 등급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1등급이니까. 그만큼 영어가 뛰어난 애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능 영어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좀 희귀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수능 영어는 1등급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받는 영어 내신은 7등급, 8등급이에요. 너무 괴리가 크죠. 예, 나 수능 영어 1등급인데. 중학교 때 영어 올 A인데 내가 받은 등급은 7등급. 현실로 다가옵니다. 자, 영어 평가 방법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2023년 기준입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가 50%입니다. 50%. 자, 그리고 수행평가를 보십시오. 수행평가가 50%입니다. 지필고사 아무리 잘 봐도 수행평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자,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까지 생각하셨던 수행평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중학교 때 수행평가는 웬만하면 만점, 깎여야 1점. 그죠? 중학교 때 수행평가 못해서 엄마나 성적 말아먹었어라는 얘기는 들어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중학교의 수행평가는 그냥 너 수행평가 했으면 그냥 웬만하면 점수를 주는 거죠. 굉장히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아이들의 영어 성적은 절대적으로 지필고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고는 달라요. 고등학교, 일반적인 고등학교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되게 까다롭게 하는 학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사고등 중에도 수행평가를 하나고처럼 까다롭게 하는 학교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뭐 수업에 대한 참여? 이건 웬만하면 점수를 줍니다. 자, 근데 자, 그룹 프레젠테이션이 있죠. 발표가 있습니다. 자, 20점이고요. 에세이 라이팅이 있죠. 20점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영어 쓰니까 영어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영어적인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입니다. 아이들의 전교권을 보면요. 하나고는 고1과 고2가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권, 예를 들면 1등부터 한 10등까지를 뽑아놓고 본다면 여학생들이 6명 이상입니다. 고1 때는요. 6명에서 7명의 친구들이 여학생이에요. 전교 10등까지. 근데 신기한 건 고2가 되고 고3이 되잖아요. 그게 남학생으로 대체가 돼요. 고2 때 전교 10등까지 뽑아보면 남학생이 6명 정도 돼요. 여학생이 4명을 확 줍니다. 고3 되면 더 심해집니다. 확실히 남학생들이 고3 되면요. 전교권을 pis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1 때는 영어 중심이잖아요. 여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근데 고2가 되면 더 이상 영어는 메인 과목이 아니에요. 네, 다른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교권의 숫자에서 여학생들이 줄어듭니다. 네, 그만큼 1학년 때는 영어에 강점 있는 친구들이 내신에서도 굉장히 큰 강점을 보입니다. 에세이 잘 써야 됩니다. 네, 에세이.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고 준비를 하면서 중학교 때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가끔 이제 학교 입학하면 저한테 SOS를 요청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이 에세이입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글쓰기는 연습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영미문학이라는 2학기 선택 과목의 평가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0%고요. 자, 수행평가를 보십시오. 수행평가에 뭐가 있냐면요. 저기 1번에 보시면 mock trial, 모의 재판이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이 뭐죠? 선택형, 연극. 에? 수행평가에 밑에 있는 reading journal, writing journal, 쓰기죠, 쓰기. 쓰기는 이해가 됩니다. 연극, 즉 모의 재판을 합니다. 모의 재판. 모의 재판을 잘했냐 못했냐로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모의 재판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점수 아주 리얼하게 선생님이 주십니다. 지필고사만 잘 봐도 하나고는 점수가 잘 나올 방법이 없어요. 평상시에 점수 관리 안 해놓으면 지필고사가 그렇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모의 재판의 채점 기준을 선생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요 밑에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요 밑에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모의 재판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읽으면 안 돼. 모의 재판이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써왔을 거 아니에요. 원고 읽지 말라고요. 자, bluntly. 자,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좀 해야 되고요. 자, 문법과 어휘, 신경 써야 되고, 네. 그리고 효과적으로 너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하거나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 재판이니까 이쪽과 이쪽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쪽이 이거나 이쪽이 이겨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네. 모의 재판이 수행평가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한국어로 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어로 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영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나 네, 문법을 본다는 얘기죠. 한국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어로 합니다. 수행평가고요. 20점짜리입니다. 20점이 얼마큼입니까? 중간고사가 25점이에요. 수행평가, 모의 재판이 20점입니다. 지필고사 아무리 잘 봐도 이 모의 재판 못하면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고1 때는 하나고에선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둡니다. 왜냐하면 영어들을 잘해요. 여학생들이. 확실히 남학생에 비해서. 중간고사 문항인데요. 22년하고 23년 거를 제가 비교해봤더니 여기서 어머님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 에세이입니다. 보통 지필고사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에세이가 없습니다. 에세이가 보통은 서술형 문제가 있죠. 서술형. 30단어.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20단어로 넘어가지 않는 서술형을 출제하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가 많으면 40단어 정도. 한 문단 정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 같은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에세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길면 150단어입니다. 길면 150단어. 객관식 문제 풀자마자 미친 듯이 에세이를 써내려가지 않으면 수업 시간 안에 해결이, 시험 보는 그 시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에세이를, 패러그래프 에세이 2개, 여기는 full 에세이 하나, short 에세이 하나, 즉 에세이 보통 2개씩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서답형 문제, 어휘 추론 문제, 내용 추론 문제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에세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서술형이 아니에요. 왜냐? 에세이면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준 답안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답안들을 요구합니다. 그 논술형 답의 샘플인데요. 보시면 요 정도 길이, 요게 한 100단어쯤 됩니다. 그러니까 100단어쯤 되는 답안을 아이가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외워서 쓰는 거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럼 샘플 쓰면 이 선생님의 기준에서 네가 많이 벗어나서 점수를 깎아요. 이 문항의 배점이 15점입니다. 15점, 100점 만점에 15점, 10점짜리입니다. 두 개 합치면 25점이죠. 객관식 아무리 잘 풀어도 서술형, 논술형 25점 날리면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준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점수 준다. 아주 세밀하게 점수를 체크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정원이 350명, 많은 학교 400명, 요즘은 400명까지 잘 없으니까요. 350명쯤 되는 아이들의 답안지를 이거를 다 일일이 체킹해서 얘는 이것 때문에 점수를 깎고 점수 깎고 불가능합니다. 인원이 적잖아요.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0명의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4분, 3분이죠. 그럼 4분이서 채점을 하는데 이 선생님의 기준과 이 선생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은 서술형을 후하게 줬는데 이 선생님은 서술형을 되게 짜게 줬어요.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럼 하나고는요?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이서 채점해요. 논술형 문제를 한 분이서. 네이티브 선생님이 채점하는 영역과 내국인 선생님이 채점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영어 선생님이 모든 논술형을 채점합니다. 그래야 공정하죠. 그렇죠? 그렇게 일반적인 고등학교랑 다릅니다. 이게 인원이 많은 학교에서 불가능해요. 인원이 적은 소수 학교니까요. 이런 에세이, 이런 점수 채점하는 것도 확실히 일반적인 고등학교랑 다릅니다. 제가 작년 친구랑 톡을 주고받은 내용인데 제가 이 톡 내용을 잠깐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친구, 작년 1학년 때 저한테 보낸 톡의 내용입니다. 오늘 영어 시험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객관식보다 서술형 부담이 정말 컸고 특히 최땡땡쌤 에세이 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대로 된 형식도 못 갖추고 썼어요. 에세이 문제를 마주하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께서 왜 계속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쓰는 연습을 시키셨는지 알 것 같고 그렇게 충분한 연습을 해야만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친구가 저한테 보낸 카톡입니다. 네. 객관식 굉장히 잘 풀었는데 에세이 어버버버버 하다가 잘 못 썼어요. 막상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중학교 때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단답형, 논술형이라 해봐야 한 문장, 두 문장 끝이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에세이를 써본 적이 없어요. 못 쓰죠. 자, 영어를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3학년 학생, 혹시 지금 설명회 오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 중3 아이, 자, 올해 중3이고 지금 하나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사실 지금 입시를 준비하기는 조금 애매한 수준이 있긴 하지만 네, 혹시나 지금 중2가이라서 내년에 중3이 되면서 하나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3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수능 영어는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입학을 해라. 자, 고3 기준입니다. 고3 기준. 자, 보통은 중학교 때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많은 중학생,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지문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지문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90 몇 점이에요 라고 어머님들이 이야기를 듣죠. 자,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시험지 갖고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수로 아이의 영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시험지를 던져주고 시간 딱 70분 재서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온 점수가 과연 유의미한 점수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고1 모의고사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고2, 제가 권장드린 건 고3 지문으로 아이를 연습시키십시오. 그 정도 난이도의 글을 아이가 소화하지 못한다면 하나고 입학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될 지문은 수능을 뛰어넘는 원서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2학기에 보고 있는 원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있습니다. 원서를 읽고 있고요. 앵무새 죽이기. 물론 우리말로도 번역본이 있죠. 그 책에 보시면 이게 약간 미국의 그 고전이고요. 네, 고전이고 남부지방, 미국 남부지방의 사투리가 나와요. 네, 남부지방에 사투리가 있는 그런 텍스트를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이 두껍습니다. 네, 원서로 따지면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걸 한 학기에 다 읽어야 돼요.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단어에서 계속 걸립니다. 왜? 옛날 고전이니까 이상한 단어들 막 튀어나오잖아요. 애들이 진도가 안 나와요. 책을 읽어 나가는데 힘들어요. 어휘 수준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세이 쓰기 연습을 꼭 시켜주십시오. 글짓기 하지 말고. 자, 지금 어머님들이 중학생들이 에세이를 쓴다라고 하면 그냥 글짓기입니다. 선생님, 글짓기가 에세이 아닙니까? 글짓기는요, 자신의 생각을 쭉 쓰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연습해 주실 건 뭐냐면,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을 좀 시켜주십시오. 즉, 상대방을 설득하는 에세이죠. 저희가 보통 이제 argumentative essay라고 하는데요, 논쟁 에세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장을 상대방한테 설득시키기 위한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는 연습, 그런 글을 연습시켜 주십시오. 자,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일기 쓰는 거 유의미하지만 중3쯤 되면요, 일기 말고요. 네, 영어로 일기 쓰는 거 당연히 표현력 연습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런 글쓰기 연습을 꼭 하십시오. 왜냐? 하나고 영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 플루언시로는 채점이 안 됩니다. 선생님 채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네가 얼만큼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느냐. 너의 답안이 나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내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고급 어휘를 썼네. 표현이 너무 미국 사람 같구나. 표현이 너무 좋구나. 그런 걸로 점수를 못 줘요. 왜냐?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점수 안 주고요. 네가 얼만큼 논리적인 글을 써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presentation, 발표죠. 발표 수업 엄청 많습니다. 자, 하나고 1학년 때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 느껴야 될 압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엄청난 양의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발표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올해는 뭐도 합니까? 모의 재판도 합니다. 모의 재판. 네. 아, 선생님 모의 재판 그럼 그중에 대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해요. 200명 다 합니다. 모의 재판을. 수강생 모두가 그 법정에 서서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해야 됩니다. 200명 모두 다 시킵니다. 발표 연습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시키십시오. 혹시 우리 아이가 네, 영어를 네, 그냥 독해 문제 풀고 문법 문제 풀고 즉 손으로 하는 영어만 하고 있다면 어머님들이 하나고 입학을 염두에 두신다면 손으로만 하는 영어 플러스 네, 말로 하는 영어, 쓰는 영어까지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넷째는요. 어휘 학습. 무조건 필수입니다. 어휘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수능은 고3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고3 수준의 어휘를 뛰어넘는 어휘들이 막 나오죠. 왜? 원서 교재는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이런 기준이 없어요. 원서 교재는요. 원서 교재 아주 쉬운 동화책 쓸까요? 그런 거 안 씁니다. 자, 하나가 역대 썼던 원서 기준도 보면 다 성인용 교재예요. 네, 성인용 교재. 계몽주의, 철학에 관련된 얘기, 네, justice 이런 책들, factfulness 다 성인용 교재를 성인용 도서를 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 교재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성인 기준의 교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휘력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자, 터플 공부든 탑스 공부든 시켜주시면 유의미합니다. 왜? 수능보다 높은 어휘를 연습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다 좋습니다. 자, 고난이도 어휘 학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 특히 어떤 거냐면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문법 정도만 공부하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 하는 문법을 위한 문법은 사실 하나고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변별을 위해서 문법 문제를 출제하시잖아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문법 문제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문법 문제 출제를 안 하면 변별이 안 돼요. 하나고는 문법 문제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말고도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게 넘쳐나거든요. 하나고는. 굳이 문법으로 아이들을 변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글을 쓰는 데 필요한 그런 문법 정도만 준비를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중3 아이들 기준이었고요. 자,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초등까지, 초등 고학년까지 본다면 자, 이런 방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서 독해를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원서 독해. 학생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대부분 아이들이 원서 독해를 하면 앞에 한 20장까지 보다가 포기. 앞에 한 20장까지 보다가 포기.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아주 쉬운 동화책 읽다가 조금씩 이제 어려운 책으로 가면서 자,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우리말로 쓰여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완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완독하는 연습을 좀 시켜주십시오. 왜냐면 하나가 오면 무조건 한 권은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요즘엔 약간 성향이 바뀌긴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2018년, 19, 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고에서 원서를 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원서를 쓰는 기준이 뭐였냐면요. 한국에 발간된 지 얼마 안 된 교재의 원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 해석판이 없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해석판이 없는 교재들만 골랐었어요. 2020년까지 그랬습니다. 21년부터는 덜어 해석판이 있는 교재들도 쓰시더라고요. 자, 그랬다 보니까 제가 20년까지는 제가 번역가인 줄 알았어요. 맨날 하고 있는 게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번역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번역 공부가 됐습니다. 자, 원서 교재 아이들이 충분히 끝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습 좀 시켜주시고요. 자, 어휘 학습은요. 쓰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요. audio and speech. 자, 말로 하는 어휘 학습.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내가 외운 단어인데 그 단어를 엉뚱하게 발음하니까요.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듣는다고요. 자, 하나고 계신 네이티브 선생님 두 분 계신데요. 아, 이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요. 예, 두 분. 하나고 계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 두 분 선생님이요. 1학년, 이제 하나고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말을 천천히
쉬운 말로 수업해 주지 않아요. 고3이랑 똑같아요. 어서 와, 네이티브 수업은 처음이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자기 편하게 수업을 합니다. 3월달에 오면 우리 남학생들 특히 영재고 과거 준비하다가 하나까지 온 친구들이 있어요. 3월달에 오면 그냥 멘붕입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수업을. 선생님 말을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말을 굳이 천천히 쉬운 말로 초등학생 수업하듯이? 아니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미국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수업을 그냥 하세요. 그 수업을 못 쫓아가요. 많은 남학생들이요. 네. 힘듭니다. 이유가 뭐냐? 쓰는 연습입니다. 그죠? 한국식 영어라고 하죠. 쓰는 것만. 독해는 되게 잘해요. 독해는. 네. 발표시키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어설프게라도 좀 더듬거리면서라도 하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채점 기준 보셨죠? 스크립트 읽지 말라고. 아예 기준을 써놨잖아요. 스크립트 읽지 마. 자연스럽게 얘기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여기가 한국 학교라는 생각이 없어요. 네이티브 선생님들한테는. 여기가 미국 학교인지 한국 학교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하세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그냥 수업하듯이 그냥 진행하십니다. 그걸 쫓아가요, 아이들이. 80%가 넘는 학생들이 그걸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쫓아가는 20%를 위해서 수업을 쉽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휘학습은 최소 2년 정도 선행을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균형 있는 영어 학습. 자, reading, writing, speaking, vocabulary, grammar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게. 너무 reading 위주로 공부시키지 마세요. 하나고가 아닌 일반적인 고등학교, 다른 자사고 같다면 reading, grammar 위주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고 진짜 힘들어요. 왜?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늘상 글 쓰는 게 일이에요. 늘상 발표하는 게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공부를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고의 영어 능력자들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지필고사뿐만 아니라요, 수행평가 대처가 하나고 영어 성적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어머님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나고를 준비하는데 집에서 제가 열심히 시키면 가능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입학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잘하는 걸 기대하시긴 어렵습니다. 네. 학원에서 하는 설명이니까 제가 학원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보통 어머님들 집에서 혼자 아이를 공부시키고 아이가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문제를 풀고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또래 집단끼리요,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나가 오면 아이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내 말에 뭐가 문제인지를 상대방이 지적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집에서 어머님들이 시켜주시기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어학원들 보내시는 걸 저는 좀 권장을 드리는 게 집에서 어머님들이 혼자 그 공부를 시켜주시긴 너무 어렵습니다. 학원 어쩔 수 없이 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아이가 리딩은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어휘 혼자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상대방이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 2학기에 에세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에세이 그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 내가 글을 쓰는 게 6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리비전하는 거죠. 그죠? 프레프 리딩 하는 게 있어요. 즉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치는 게 40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쓴 글을 가져다가요, 내가 이 친구의 글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수정해서 보냅니다.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글쓰기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쓰면 더 좋은 편이 되겠다까지 아이들한테 시켜요. 그게 수행평가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님들 집에서 혼자 시킬 수 있다?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KNS의 초등 프로그램, 중등 프로그램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내셔서 같이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왜냐면 저 같은 이제 하나고 영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학원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저랑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미팅하고 하나고에서 어떤 영어를 합니까? 그럼 제가 소스를 드리죠. 이런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이나 중등에 있는 그 특목 자사 프로그램이 사실 저 같은 사람들 저나 뭐 외대부거나 민사고나 이렇게 실제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제가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올해는 하나고 영어가 어떻습니까? 어떤 교재 씁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문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어떤 교재를 쓰면 또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시면 저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특목 자사 프로그램에 그대로 녹아서 활용이 됩니다. 네. KNS는 그 초등, 중등 프로그램 이용하셔도 되고요. 다른 학원의 프로그램 이용하셔도 좋고. 자, 그렇게 그 학교들의 어떤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피드백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분명 학교 가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어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렸으면 학교 생활 준비도 좀 해야 합니다. 해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선생님 저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됐어요 라고 톡이 오는 친구들 톡을 볼 때마다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야, 이 좋은 학교 네가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온 학교인데 너 왜 굳이 다른 학교로 가니? 성적 때문이니? 괜찮아. 원래 여기 하나고는 좋은 내신이 나오지 않아. 하나고에서 전교 1등, 2등 정도 하는 친구들이 받는 내신이요. 3점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입니다. 3.67, 3.8이면 거의 하나고 최고 수준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친구 중에 8기 친구 중에 서울대 국문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학교에 있는 보컬에서, 그러니까 밴드에서 보컬했던 여자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서울대 국문과를 수시로 갔습니다. 그 친구 내신이 4.4였어요. 4.4. 4.4인데 서울대 국문과를 수시로 갔어요. 선생님 내신 4점대면 대학 가기 힘든 거 아닌가요? 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성적 때문에 전학 가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제가 수업했던 친구 중에 아쉽지만 다른 학교로 전학한 친구가 기숙사 생활이었어요. 생활관 적응, 부적응, 생활관 부적응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6시 37분부터 울려야 되는 그 알람에서 11시 반까지 어딘가에 갇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군대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여학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도 4명이서 한 호실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 방에 자기 혼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집중을 잘하는데 4명이 같은 호실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도 있고 여학생들 간에 약간 좀 양보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 친구는 1학기가 끝나고 다른 학교 전학 갔습니다.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기숙사 생활의 부적응 때문에 아쉽게 전학을 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기숙사 생활, 야간 면학, 주말 면학. 자, 주말에 어떻게 되냐면요. 토요일 날 오전에 아이들한테 자유시간을 줍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11시 반까지 또 공부합니다. 일요일 오전에 자유시간 있습니다. 일요일 점심 먹고 11시 반까지 또 공부입니다. 자유시간이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전밖에 없어요. 물론 아이들이 필요하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 허락하에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전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공부합니다. 근데 그거에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 엄마 나 너무 숨이 막혀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혹시 기숙사 생활에 적응을 못할 수 있는 아이인가? 아니면 이렇게 의무적인 긴 공부 시간에 혹시 힘들어할 수 있는 친구인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자기주도형 학습. 학원의 도움 사실 받기 힘듭니다. 그죠? 학원을 못 다니고요. 기숙사에서 혼자 공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주도형, 나 혼자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참여 활동. 발표가 그렇게 많아요. 혼자 발표도 물론 있지만 집단으로 하는 발표. 1인 2기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다 같이 집단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적응하는 게 혹시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자, 중학교 시절과 사뭇 다른 성적표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나올 때쯤에 제가 아이들한테 탁 카톡을 보냅니다. 얘들아, 상처받지 마. 원래 그런 거야, 이 학교는. 얘들아, 원래 그런 거야. 너희들이 받는 이 성적표가 중학교랑 많이 다른데 상처받지 마. 원래 그래. 이제 적응될 거야. 이제 2학기만 가면 다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 성적 받아도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어. 왜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요, 나름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중학교 시절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충격이 있어요. 미리 준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성적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우리 선배 중에 내신 4.4인데 서울대 국문과 수시로 갔어.
자, 기숙사 학교에 적합한지, 공동체 생활과 자기주도형 학습에 적응이 가능한지 부모님과 학생 본인이 충분히 판단하고 입학 전을 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면 저는 조금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꼭 시간이 된다면 하나고가 보통 1학기 때, 2학기 때 이렇게 나눠서요. 학교에서 하는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꼭 가보시고요. 아이랑 같이 손 꼭 붙잡고 학교 설명회 가셔서요.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그게 선배들과 만날 일은 안 될 텐데 주변에 하나고를 간 친구들이 있으면 꼭 조언을 좀 구하시고요. 학교 설명회 현장에 가서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교 캠퍼스도 정말 멋있고요. 아름답고요. 시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이랑 함께 학교 가셔서요. 내가 이 학교를 정말 오고 싶다는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시는 게 저는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고 합격자 반 친구들부터 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중등, 초등까지는 요 KNS에 있는 그 특목 자사 프로그램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하나고에 합격을 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이들과의 1대1 톡입니다. 왜냐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제가 톡을 진짜 하루에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백 개의 톡을 합니다. 아이들과.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제가 물어보죠. 또 아이들이 이제 뭐 현장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밴드 운영을 해서 밴드에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저랑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좀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영어 콘텐츠 연구소를 제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고 같은 이렇게 원서 교재를 쓰는 학교들은 시중에 교재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를 개발해야 돼요. 문제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고 때문에 만들었어요. 네, 콘텐츠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조교수님들이랑 하나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계속 학생들한테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앵무새 죽이기에서 여러분, 어머님들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소설을 읽고요. 시중에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자, 모의고사까지 만들어서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을 위한 밴드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하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은 그 어머님들 전용 밴드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얘기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이런 단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Celeb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elebration. 어머님 생각하시는 그 단어는 Celebration이죠. 축하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 어느 마을에요. 살고 있던 착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딸아이가 하루는 F학점을 받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F학점을 받았어요. 자, 그 말을 전해든 아빠가 집에 가서요. 그 울고 있는 아이,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잘했으니까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맛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밥을 사줬습니다. F를 받았는데 울고 있는 아이를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한테. 내가 왜 여기에 너를 데려왔는지 아니? 네가 F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야.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는 아버지의 소중한 딸이란다. 열심히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낙제한 성적표를 받아온 아이한테 축하했다라는 말을 하는 아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celebration, 축하라는 말의 앞글자를 바꿔서요. celebration이라고 아빠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F 받은 걸 축하하는 기념으로 밥을 사준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의 모든 아이들이요. 그냥 다 채팅한 거예요. 컨닝을 했죠. 근데 이 아이는 혼자서 정직하게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혼자서 F가 나온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너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죠. 반 전체가 치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는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운 거였어요. 자기가 F 받은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운 거였어요. 나는 끝까지 정직했는데 나만 F를 받았어라는 것 때문에. 훗날 아이는 대학교에 입학시험에서요. 에세이를 쓰죠. 미국 대학 입학시험은. Celebration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대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한다. 아이가 솔직하게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을 celebrate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에세이를 썼대요. 사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이 친구가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성적은 좀 모자르지만 아이의 이런 부분을 잘 봐서 대학에서 그 아이를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2인데 중3인데 근데 아직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어리고 기회가 많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네. 자, 성공을 위한 잠시 동안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좀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celebrate 할 수 있는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하나고 영어라든가 아니면 하나고 학교 생활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답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혹시 현장에 있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네. 2시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걸 좀 해주시면 네. 지금 이제 온라인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일단 전체가 하나고 이제 교육 과정하고 실제 이제 영어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이수 단위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학년별로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뭐 편하게 뭐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뭐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선생님 몇 년 전에 뵀었고 최근에 또 뵀었는데 자료 되게 많으세요. 근데 선생님 오늘 보셨다시피 되게 겸손하시고 사실은 이제 하나고 하면 이제 마틴이다 이렇게 학원 갈 때 정설로 되어 있는 선생님 원래 좀 되게 겸손하시고 자료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특별히 잘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뭐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뭐 그냥 문제를 많이 주시려고 저희한테 이런 건 최근 만든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 학생들 도움될 걸 알려주시는 거지 이렇게 좀 권위라는 게 없은 선생님이셔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뭐 보시다시피 뭐 연애 상담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고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대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외대보고도 이렇게 밖에서 볼 땐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말씀하신 뭐 기숙사 문제, 체력 문제 또 남학생들 같은 엄마가 안 도와줘 그것 때문에 좀 문제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그 때문에 좀 적응을 잘 못해갖고 그런 친구도 많은 선생님이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셔서 하여튼 오늘 뭐 저도 어제 저도 자료 쓰다가 새벽에 선생님 자료 딱 보고서 제가 하려는 말고 너무 디테일하게 잘 쓰셔갖고 제가 별로 압도되어서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앞으로도 이제 12월 말에 이제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또 선생님이 또 뭐 설명 많이 하시겠지만 그 전에 지금 한학을 지금 3학년 올해 뭐 준비에 어플라이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제 한학고 쪽 준비하시는 분들 뭐 영어 학습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입학 관련된 요런 질문해 주시면 좀 답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나온 문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그죠? 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평범한 학생이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입학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있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혼자 아까 아침에 얘기하셨잖아요. 깨우는 거. 아침에 혼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하는 아이도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네. 2주만 힘들면 됩니다. 2주. 네. 2주면 적응합니다. 네. 근데 뭐 어느 학교든 네. 고등학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네. 네. 자 오프라인 질문 듣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수업도 많고 네. 그다음에 자율학습 시간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수업 언제 제가 보통 온라인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은 이제 학생들이 주로 기숙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한학원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습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저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자기 탭이나 노트북을 갖고 접속해서 영상을 이제 봅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는 뭐 다른 상대방한테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노트북이나 탭 사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학생 외대보고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자기주도가 잘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료만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스터디 그룹만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질의응답만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이런 강의 형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숙사에 많이 있어야 되고 활동도 많기 때문에 자기주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라든가 선생님 자료가 되게 좋기 때문에 자료 같은 걸 받아서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질의응답.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수업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그 터치만 딱 해주면 그걸로 해결이 됩니다. 선생님 대단하신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고는 지필을 다 맞는다고 등급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수행 같은 것도 직접 다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하나고를 예전에 했는데 이게 수업이 뭐 하루지 뭐 사실 일주일 내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말 같은 때 좀 많이 그렇게 하나고를 가게 되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지금 민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민사고 학생들도 주중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고는 수업이 뭐 하루에 몇 시간 이게 아니라 학생이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많습니다. 외대국어 학생들이든 하나고 민사고 학생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질문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죠. 보면은 고교학점제 실시하는 중2가 입학하는 지금처 1학년 영어 단위 수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고교 입학제 지금 그 하나고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뭐 별 큰 어려움 없이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에. 네. 네.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KNS 외대 현재 중1 KNS 외고 전사고반 학교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선 뭐 현재 학생 레벨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 학원 같은 경우 일단 레벨 낮은 경우 이제 수능부터 하시고 좀 된 친구들은 외고 전사고반 오시고 된 친구들은 이제 IB반이라고 있어요. IB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서 강독, 이제 문학하고 인문학 강독하면서 라이딩하고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나원고 학생들 그런 좀 극상위권 학생들 그쪽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주중에 IB를 듣고 주말에 이제 외고 전사고반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어휘 고난도,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 독해 진행하고 있고 IB 과정 가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에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문학 원서, 그러니까 대학 원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세이 선생님 합격자반이 되면 이제 1월달에 에세이반이 따로 어떻게? 에세이반이 문의가 따로 네. 꾸려지진 않습니다. 네. 네. 교과과정 안에 포함은 돼 있지만, 네. 그래서 이게 그 해외 학생들 같은 경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교과과정에서 일단 그 국영사가 반영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일단 올해가 돼야만 지원 가능한데 해외 같은 경우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문과 희망하는 친구인데 외고와 하나고 중 어디를 더 추천하십니까? 자, 하나고 문과를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외고랑 하나고, 그러니까 외고와 자사고 중에 최근에 아이들이 최상위권들이 어느 쪽을 지원하는지를 봐주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최상위권들이 외고를 가는지, 최상위권들이 자사고를 가는지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하는 친구, 근데 문과다.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엔 문이과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문과라고 외고를 간다 해서 메리트가 있다면 충분히 가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최상위권, 문과드니까 최상위권들이 가는 학교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네, 외고다, 하나고다, 뭐 자사고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최상위권들이 어느 학교에 쏠리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 외고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하나고 같은 경우 이과가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과가는 등급이 한 4점대 후반까지 일단은 서울대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문과 쪽은 좀 그 이과에 비해서 조금 약한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원외고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3점대까지 이제 서울대를 쓰긴 했지만 조금 좀 요즘 많이 대원외고 약화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보면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외고하고 전사고 차이가 나는 건 첫 번째 뭐죠? 기숙사. 네. 그 다음에 전사고 하게 되면 뭐죠? 이과 애들 굉장히 세다. 이과 중심이다.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럼 그 다음에 전사고니까 어떻게 수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부분들. 이과 애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외고는 문과생들끼리만 경쟁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 어문학 쪽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외부 학생들이 뭐죠? 외국어 이수 단위가 많기 때문에 수시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전사고가 갖는 또 강점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전사고가 갖는 강점, 뭐 외고는 제1고가 생활교육도 있겠지만 AP 같은 과정이라든가 일반고에서 하시는 굉장히 심화 과정 같은 게 전사고에 많기 때문에 특히 그 하나고의 강점은 그 세부 특기사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까 수시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점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런 질문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요거 하나 이렇게 암기력 문제. 암기력이 뛰어나지만 굉장히 꼼꼼하며 진도 빼기가 힘든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입니다. 선행을 2년 선행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보통 아이들의 그 수준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 갖고 있어야 될 어휘력은 이 정도다라는 걸 저희가 지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표상으로 한 2년 정도 선행을 해주시면 적절하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알아야 될 단어 수가 뭐 한 600단어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단어 수는 한 800단어다.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 영어의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저기 미국의 그 하나고 프로그램이 보딩스쿨 프로그램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는 굉장히 영어 중심이긴 한데 2학년이 되면 하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전에 비하면 하나고가 좀 영어는 좀 예전보다 굉장히 좀 쉬워진 것 같긴 해요.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쉬워진 거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학 4학년 정도 될 때는 이제 폭풍의 언덕을 읽었으면은 금요일날 토픽이 뭐냐면 19세기 산업사회하고 폭풍의 언덕이나 워더링 이쪽을 비교를 해갖고 에세이를 갖다 써와라. 이창래 네이티브 스피커의 언어와 실전 문제를 써와라 해고 루브릭을 뭐 월요일 오전 8시까지 낸다든가 굉장히 타이트하긴 했는데 그에 비하면 좀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이번 주에 나온 그 수행평가가 뭐냐면 영시 2편이 있거든요. 예. 그 테니슨의 영시하고 그 오웬의 영시 2가지를 비교해서 그 영시상에 나오는 어조라든가 또 작가의 의도라든가 수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2시를 비교해서 에세이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라. 뭐 언제까지 내라. 보통 이제 그런 수행평가들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좀 약간 아이비적인 내용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가 저희가 어떻게 많이 봤어요. 시험 범위가 저희가 수행 말고 시험 범위는 그 시험 범위 납득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예.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시하는 한여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범위가 많고 문제가 좀 많이 지역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아이들이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곳곳에 있는 거지 아니면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심어주는 학교인 거지. 그렇게 미친 듯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양 한에서만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하나고는.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인 1학년 때 드는 과목들은 그 어떤 양으로 승부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질적인 부분. 네가 이 텍스트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심도 있게 이거를 분석해내느냐를 보통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못할 정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외고는 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고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 외대부고나 하나고 쪽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문제를 위한 문제인 경우 외고에 좀 있는데 여긴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사고력이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게 굉장히 좀 균형이 잡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서 전사고 쪽 하나고나 이제 외대부고 잘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뭐죠 일단 책을 좀 제일 많이 좀 오래 읽었다 싶은 애들, 그다음 원래 수업 때 발표도 좀 잘하고 꼼꼼하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 잘하는 것 같고 외고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냥 굉장히 좀 외대부 쪽을 좀 많이 하니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네요. 여기는 딱 사고력하고 그다음에 영어적 측면 보는구나. 하나고도 비슷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나고는 그 유형이 딱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예. 외대국어가 좀 완전 다릅니다. 외대국어는 나오던 패턴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냥 1번부터 앞에 무조건 어휘, 고난도 어휘, 그리고 어휘책이 항상 정해져 있고, 근데 하나고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1학년 선생님이 이제 자유롭게 1학년 담당 선생님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분 스타일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형태라는 건 없어요. 하나고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여쭤봤는데 그걸 이제 그게 하나고는 좀 찾기가 힘든 그런 학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료 준비 주로 1학년 과목 중심 선생님께서 해주는 준비를 네, 하시겠네요. 네, 네. 그리고 2학년 때 영어 박점인 학생들은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제가 보통은 2학년들은 제가 수업을 잘 진행을 안 하고요. 2학년들은 저는 필요하면 자료 정도는 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목고에서 2학년 정도가 되면 학생 잘하는 학생 영어는 거의 안 혼자 하려고 합니다. 해요. 네. 외국어도 거의 마찬가지. 혼자. 외국어도 뭐 정규 1등 이런 애들은 이제 수업은 안 하고 자료 정도는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과학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동네도 마찬가지로 전교권이 되면 아이들이 영어는 최소화합니다. 네. 영어는 이제 기존 했던 걸로 하고 그때만 하고 자료를 받아갖고 이제 본인 공부하려고 그러지. 보통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 자기주도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지 질의응답만 하고 싶어 하시는 지 않습니다. 네, 거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제 일주일 내내 연구소 문제를 만드시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요. 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그 영어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뭐 중학생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간이 많이 아까 지나서.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쪽 영역에 치우치게는 시키지 말아주시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의 영어 교육은 이제 리딩과 그래머 위주로 되는데 리딩 그래머가 아이들의 영어의 기초를 닦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가 오면 발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하다못해 그 모의 재판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네이티브 선생님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수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도 말이 안 되니까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좀 균형 있는 학습을 좀 시켜주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뭐 합격자를 하게 되면 이제 1월부터 주 몇 회 수업이며 보통은 저희가 방학 때 이제 2회 수업으로 진행. 그러면 이제 네. 내년 1월부터는 합격자를 네. 대상으로 네. 주 2회 네.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네. 그게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듯해서 네. 네. 하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되게 도움 많이 되셨죠? 원래 하나고 영어는 이게 학교에서 오픈을 못하게 해놔고 법적인 뭐 이런 것까지 걸어놔서 이게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쭉 보면은 어쨌건 아까 어머님 질문하셨지만 한영외고가 너무 좀 까다롭긴 해요. 그 자체가 올 초에는 오답도 나왔어요. 한영외고에서. 네. 그래서 근데 외고는 양도 굉장히 많으면서 영어 쪽에 좀 몰입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쪽은 전사고 쪽은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텍스트 선정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하시는 흔적이 있는 게 바로 이 전사고 쪽입니다. 근데 이제 전사고 쪽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영어에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 자소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생활기록부 승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자가 되면 이제 내신 등급이 이제 그냥 성취평가적으로 A, B, C도 나오니까 이제 승부를 내는 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의 이제 생활기록부를 쓰실 때 영어적인 게 또 들어가면 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서 읽은 거. 그러니까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외고 수업할 때는 요즘에 한영외고도 하는데 똑같이 수업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배웠어도 생활기록부 쓸 때 보면은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벤담에 공유주의를 학습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19사회에 뭐뭐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인권 문제까지 보고 그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벤담의 공유주의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수능 영어의 빈칸 추론 문제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 작년에 대원외고 2.9하고 대구외고 3.8이 있었는데 대구외고에는 진짜 생활기록부가 어마어마했어요. 모의유엔 하면서 뭐 페미니즘 문제, 햄릿에 이제 나온 문제, 정신분석과 이런 거 엄청 많이 쓴 거고 대원외고지만 좀 내용이 약했어요. 근데 보니까 연대에서는 대구외고를 듣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생활기록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를 일단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세포 같은 셀을 공부하는데 뭐
뭐 스탠포드 대학에 갔더니 이 교수의 어떤 강좌가 있어서 뭐 영어 논문을 찾아갖고 그걸 교수하고 또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연구를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어를 일단 통해서 생활기록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의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제 상대평가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취평가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어떻게 시화시킬 수 있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끔 김혁 수장님이라고 하나고 초대 진학부장님 가끔 오시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술도 마시고 이러는데 첫 해에 굉장히 그 생활기록부에 신경 많이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그 세부특기 사항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집중하고 실제로 보면 딱 보면은 티가 나요. 이게 뭐 좋은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의 강점은 세부특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에서는 뭐 하나고 강점이고 영어적인 부분을 생활기록부 세부특기 사항에 녹아내릴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셨다시피 고전 같은 게 많은 게 어떻게 된 거죠? 다 그 생활기록부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간다 그래도 햄릿에 나와 있는 햄릿의 뭐 정신분석학, 정신을 프로이트의 뭐 정신분석 이론으로 분석했다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뭐 외고 전사고반이 있고 외고 전사고반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어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탭스예요. 탭스가 너무 어려운데 실제로 외대부고를 가거나 한학을 가시면 탭스보다 어렵습니다. 훨씬. 지금 외고 전사고반 학생들 저희 와갖고 어렵다고들 난리고 KNS 어휘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 가시면 더 어려워요. 예. 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되고 외고 전사고반 다니는 학생들 이제 한 3달 정도 버티면 이제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학생들이 전사고 쪽 가서 보면 뭐 1, 2등 올해도 외대부고 쪽은 보니까 2등급이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버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휘하고 이제 독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IB 과정을 하시면 돼요. IB 과정은 하나고 들어간 학생들 인정하는 게 하나고가 거의 똑같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선생님 말씀하셨고 머티리얼이라든가 수업 방식 저희가 피드백하고 있기 때문에 고반 사실 민사고 대원외고 하나고 그쪽 중심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근데 지금 중학생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서울대도 말씀했지만 암기를 너무 안 해요. 얘네가 보면 예. 예전 합격한 애들도 보면 암기 너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암기를 해 놓으셔야 가서 뭔가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책 읽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독해할 때 보면은 눈으로 건성건성한 애들은 되게 많은데 선생님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 논리력 얘기 많이 하셨죠. 아까 이제 에세이도 똑바로 써야 된다는 얘기 하셨는데 글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예. 글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중2 애들은 성문종합영어 시키는데 무슨 말인지 요약해봐 이러거든요. 요약 못하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첫 줄 해석을 요약이라 그래요. 예. 심각한 애들 너무 많습니다. 성문종합영어 첫 줄 끝줄까지를 본인의 논리로서 해결하면 그런 친구들 잘해요.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썸머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어휘 학습, 이런 부분들, 그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감 좋은 애들은 많은데, 감 좋은 애들은 너무 많아요. 감 좋은 애들은 너무 많으나,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문법적 오를 찾아내고, 논리적 오를 찾아내고, 이런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가서 역시 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틴 선생님 그 하나고 설명해줬고, 저희도 이렇게 그 쌍방향으로 하는 설명이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자 오늘 설명 이 정도 마치고요.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전 외대부고 이제 입학처 사정관에 있었죠. 사범 선생님 모셔갖고 외대부고 관련된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후 1시 반입니다. 화요일 날 오후 1시 반인데 그쪽 역시 온라인으로 저희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